가족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가장 궁금해하셨을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가족이 표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남녀가 사랑을 해. 그래서 결혼을 해. 2세를 낳아. 가족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뿅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것만 얘기를 하면 재미없죠. 여러분들 영혼이 어떻게 가족을 캐스팅을 했는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영혼학교 수업 참여하신 분들은 좀 더 이해를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영혼들은 영생을 삽니다. 그리고 많은 행성을 돌아다니면서 랜덤하게 육화를 합니다. 육화란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 어떤 생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지구가 특별한 이유는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어떤 사람들과 유년 시절을 보내고 어떤 체험을 하고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 미리 결정을 하고 설계를 해서 태어날 수 있는 곳이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가 특별합니다. 그런 지구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족 구성원을 골랐습니다. 부모를 골랐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골랐습니다. 왜 이 땅 가족을 골랐을까라는 울분이 드시겠지만 자, 영혼들이 가족 구성원을 고르는 기준은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 막 금수저, 성격 좋은,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 고르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족 구성원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특성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이 삶에서 어떤 것들을 체험하고 싶은지가 먼저 중요해요. 내가 식도락 여행을 할지 어떤 자아 실현을 할 건데 이쪽 분야인지 저쪽 분야인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지 조금 대중문화를 즐기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될지 막 탑스타 아이돌이 될지 아니면 뭔가 창작자가 될지 기술자가 될지 뭐가 될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더 많이 맺고 싶은지 평범한 가정을 꾸려보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마치 여행을 갈 때 여행의 목적을 각자 다르게 설정을 하듯이 여러분들 이 삶이라는 여행에 앞서서 여러분들이란 영혼이 선택한 테마들도 좀 다양합니다. 그거를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테마가 결정이 되면 그 테마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백지 상태로 리셋을 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라는 존재가 이 육체에 안착이 되면은 이 육체가 여러분들이란 영혼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좀 뚝뚝 떼어내야 돼요. 뭘? 기억을. 네, 한편으로는 이미 정체성이 형성된 영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을 살아도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똑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똑같은 체험만 반복하기 때문에 영혼인 여러분들은 새로운 걸 원해요. 새로운 체험을 원해요. 새로운 자기만의 능력을 개발하길 원해서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때 자기한테 부족한 특성이나 자질을 다른 영혼을 통해서 채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원래 되게 조용한 영혼이야. 내가 이제 전생의 체험들을 쭉 보면은 조금 소심했고 소극적이었고 그리고 조심스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열성적으로 리드를 하는 리더 역할을 해본 적이 없고 막 호전적으로 뭔가 혁명을 일으키거나 사회에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렇게 리드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이번에는 좀 강인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금 사회에 많이 두각을 드러내고 사회에서 뭔가 내가 역할을 하는 그런 진취적인 성향으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백지로 돌아가도 나한테는 자질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의 특성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라는 이 두 명 굉장히 나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양육자 두 명을 내가 누구로 고르지? 왜냐하면 그들의 DNA적인 특성도 물려받을 것이고 그들 밑에서 자라면서 그들의 성격도 간접적으로 후천적으로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모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부모의 장점과 단점 중에서 장점을 나한테 수집을 하기 위해서 혼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부모를 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되려면 최소한 이런 자질이 필요한데 그 중에 두 가지 가장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들을 부모를 적절하게 골라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형제 자매는 살짝 곁다리적으로 조금 많이 거리감이 있어요. 나는 이 체험을 못하지만 내 옆에서 나의 형제 자매가 이런 체험을 하는 걸 보고 내가 견문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뽑아요. 대부분은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을 먼저 고릅니다. 그 다음에 그 상대가 배우자로 고른 존재를 그냥 같이 가져가요. 왜냐면 배우자는 조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 중에 내가 한 명을 골라요. 그리고 나머지 그 내가 고른 보호자가 어떤 배우자를 골랐는지 살펴보고 적절하게 혼합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겠고 그러면 이런 자질을 물려받는 데다가 이런 가정 환경에서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겠구나. 자, 이걸 고려해서 그때부터 육아 계획을 짜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런 페널티가 좀 있겠네. 우리 부모 영혼한테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 환경에서 우리는 아마
이런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페널티는 이렇게 극복을 해야 되니까 나한테 좀 이런 자질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이런 학교를 좀 다니게 하고 이런 환경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겪고 이런 사건 사고를 겪어서 이런 자질이 조금 꽃피어나게 해서 잘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인생이 흘러가게 해야지,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족 구성원을 캐스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영혼들이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영혼이 이번 삶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싶은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가족 구성원 캐스팅할지가 조금 당락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성숙하고 대단한 부모를 캐스팅하고 싶겠지만 첫 번째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완벽한 조건을 가진 부모가 나타날 때까지 많은 걸 완벽하게 다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완벽하게 준비 다 해가지고 여행 가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다 따지면 여행 못 가요. 그런 것처럼 육아도 마찬가지로 내가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쏙 드는 그런 부모 조합, 가족 조합을 만들면 그들이 나 못 기다리겠는데요, 그냥 우리 다음에 합시다, 전 다른 구성원 해가지고 태어날래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약속을 잘 지키면 좋겠지만 또 서로가 일정이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한 듯 해도 아쉬운 듯 해도 맞춰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영혼들이 좀 습성이 인간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끼리끼리 놉니다. 그래서 좀 성숙한 영혼들끼리 뭉치고요, 미숙한 영혼들끼리 뭉쳐요. 왜냐하면 미숙한 영혼들끼리 영혼으로서 이 육화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서로 약속을 잘 지키기가 힘들고, 그리고 미숙한 존재들끼리 체험해야 되는 그 미션들이 있거든요. 유치원은 유치원생들끼리 배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들끼리 배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이 체험들을 위해서 조금 수준이 맞는 영혼들끼리 뭉치는 성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 입장에서도 비즈니스 관계예요. 서로 맞교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게 많은 만큼 상대방도 나한테 뭔가 좋은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데 나만 주는 그런 관계는 잘 안 맺으려고 합니다. 영혼도 너무 그렇게 딱딱딱딱 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이 영혼 말고 다른 영혼들하고도 같이 조인을 하고 파티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멋지고 다양성 있는 그런 좋은 체험을 하기를 바라는 게, 인간도 그렇지만 영혼 마음들도 똑같기 때문에 자기한테 많은 걸 줄 수 있는 상대 영혼을 바라는데 모두가 그런 마음이니까 어때요? 끼리끼리 뭉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부모를 가질 수 없었다면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완벽한 부모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여러분들 수준이 그만큼 높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부모라는 게 내가 딱 부모를 고르는 게 아니라 부모 영혼도 오케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사실 천륜이라는 기보다는 비즈니스 관계예요. 영혼들끼리 둘 중에 한 팀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보통 부모 영혼들은 자기 자녀 계획이 있으면 공고를 해요. 제가 자녀를 한 하나 또는 둘 정도 낳을 생각이 있습니다. 제 자아가 낳을 생각이 있습니다. 제 자아의 이런 특성은 이렇고요. 조건은 이렇고요. 자녀 모집합니다. 그러면 막 후보자가 몰려요. 근데 대부분은 좀 뭔가 인기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후보자들한테 몰려요. 그러면 그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제 자녀 후보들 중에서 저는 이분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고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자녀 영혼이 굉장히 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이제 부모한테 가서 어필을 할 수 있죠. 저랑 같이 가족 구성원이 되시면 제가 이런 것들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부모 영혼들이 대기를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자녀 영혼들이 데이터 검색을 하듯이, 자, 나는 이런 생활을 원해, 이런 조건의 가족들을 원해, 이런 조건의 부모를 원해, 그러면은 그것에 합당한 얼추 맞는 영혼들이 후보가 딱 뜹니다.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고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 부모를 고르면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페널티도 있네? 감수하고 가는 겁니다. 단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 영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구에 태어났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어요. 먹고 사는 거, 서로 정서적으로 교류하기 어려운 거, 서로 조금 성숙하지 못해서 상처 주는 거, 이런 거는 지구이기 때문에 겪는 거지 그 부모 영혼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수저, 운수저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영혼 스펙이 딸린 거예요. 아니면 정말 보기 드물게 나는 더 성숙한 영혼과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체험을 하려고 하는 이 인생의 목적지가 굉장히 불우한 환경을 딛고 혼자 독립적으로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는 그런 강인함을 얻기를 바랬어. 내가 내 영혼적인 특성이 조금 강인하지가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좀 그래. 그래서 내가 유복하고 편안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 내가 그 가정에 안주할 확률이 매우 높아.
그래서 적당히 독립적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남보다도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야겠어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수준하고 맞는 가정을 이제 꾸리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정을 자기의 뿌리라고 보지 말라고 한 게 여러분들이라는 한 인물이 탄생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에요. 전초 작업. 일종의 수식이라는 거지. 이런 인격체가 탄생하기 위한 하나의 수학 수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기 뿌리라고 생각하면 위험해요. 단점은 안 봐요, 영혼들은. 단점은 어차피 어떤 부모를 골라도 다 있어. 강점만 보고 가는 거야. 강점 한 개만 보고 가는 거야. 더 있으면 좋지. 근데 대부분 한 개 보고 가요. 그 한 개가 엄청 강력하면 나머지 단점 다 무시해요. 자기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상처를 얼마나 덜 받고 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정체성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좀 납득이 갈 거예요. 아, 그래서 내 부모가 날 골랐구나. 내가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서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궁극적으로 상처 받으면서까지 내가 얻게 된 속성이 뭔데 지금은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는 안 그랬는데 자라면서 부모님의 성향 중에 하나 이상을 자연스럽게 내 걸로 받아들이게 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보고 열심히 사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성실에 미친 아이콘이에요. 아빠는 매일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출근을 하고 회사에서 1시간 헬스를 하고 업무 시작하는 시간보다 1시간 반을 먼저 가요. 1시간을 헬스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도 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청소를 하세요. 아빠가. 그리고 엄마는 하루 종일 일을 하세요. 집에서도 집안일을 하세요. 집이 더러운 꼴을 못 보세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사셨어요. 지금도 은퇴를 했는데도 그 루틴으로 사세요. 엄마가. 자기가 일을 안 하고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가족들한테 좀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해준다 뿐이지 굉장히 부지런하게 사세요. 어렸을 때 굉장히 저한테 트라우마였지만 바쁘게 사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죄책감도 느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이 밥값을 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강박증이 생기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노는 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놀고 있으면 행복한 한편 내가 뭔가 한량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오히려 뭔가 저는 바쁘게 움직였을 때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효율적이게 일을 처리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할 때 활력이 돋는 사람이 됐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부모님 유전자도 천성적으로 받은 상태에서 후천적으로 부모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원래 약간 그랬는데 자라면서 더 많이 그래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천성적으로 부모님한테 많이 듣던 소리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플러스 후천적으로 생긴 자기의 성미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뭐 상처만 받은 게 아니라 좋은 점도 가져갔어요. 남들을 봤을 때 이해 안 가는 거. 어떤 분들은 저는 완벽 강박증이 있어요. 이게 저를 괴롭게 하지만 그래서 제가 꼼꼼한 편이고 일을 야무지게 잘하는 편이에요. 이런 게 있고. 저는 굉장히 막 이렇게 들이대고 진취적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좀 저희 아빠가 좀 이런 면이 있는데 엄마는 저희 아빠 이런 대책 없다고 그러고 저한테도 막 너무 쓸데없이 호전적이라고 그러고 자기 할 말을 똑바로 잘해가지고 막 피곤한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왜 이렇게 용기가 없나 왜 이렇게 진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타고난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게 어렵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타고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게 있을 거예요. 본인이 타고난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분명히 여러분들 영혼은 이 생에 태어나기 전에 나의 천성적인 자질을 잘 개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타고나는 자질, 내가 이 생의 체험들을 하면서 생겨나는 후천적인 자질 플러스 부모한테 선천적으로 물려받는 자질, 부모한테 후천적으로 학습받는 또는 가정환경에서 자기도 모르게 익히는 그런 자질들까지 해서 팔레트를 완성하려고 자기랑 다른 특성을 가진 부모를 고른다니까? 재밌지 않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있을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내가 내 부모를 왜 골랐는지, 혹시나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살아갈지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의 방향성을 잡으신 분들은 아, 나 이런 자질이 엄마 아빠의 영향이 골고루 섞였네 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게 진짜 내가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상당히 득을 많이 봤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완벽한 울타리를 제공해주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나 부모님한테 원망이 들겠지만 애초에 가족이라는 건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일종의 설정값으로 배분이 된 거예요. 캐스팅이 된 거라고요.